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진짜 어디에 제보라도 고 싶은 심정이에요. 결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죠. 바로 제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완전 극혐, 그 자체 뻔뻔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데엔 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얼른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신혼집에 얽힌 이야기인데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서 이야기 들어주세요. 완전 흥분 상태거든요. 제게는 결혼할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친구는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대기업까진 아니지만 매우 건실한 회사라고 했습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에 적당한 사람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었고요. 연봉도 좋았고 게다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만 직장이 지방에 있는지라 결혼하고 나면 홀 어머니 모실 일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욕하실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결혼하자마자 홀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겠습니까? 모름지기 시댁은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방으로 가도 저는 전혀 문제없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딱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소개를 받았기에 감 보고할 것도 없이 솔직하게 다 까놓고 지금 모아놓은 돈, 그리고 경제력 정도, 결혼하고 난 뒤 계획 등등을 이야기를 했죠. 말도 잘 통했고 어느 정도 유머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지방에 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30대 초반인데 아무리 지방이어도 자가라니? 너무 성실하게 산 사람이잖아요. 속물 같을 수도 있지만 자가가 있다는 그 말에 더 혹하긴 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고 그 직장에 뼈를 묻을 생각이기에 아예 집을 마련했다 했습니다. 친구에게 한턱 내야 하나를 고민할 정도로 결혼하기 딱 안성맞춤인 사람을 소개해줘서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물근성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결국 제가 제 꾀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바보 같기도 하고. 암튼 저도 여러분들에게 욕먹을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자라는 프로포즈 받은 건 만나고 난 뒤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주말엔 항상 서울로 올라왔고, 그리고 주중에도 새벽녘엔 제 얼굴만 보고 다시 내려가는 그런 강행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집 있겠다, 연봉 좋겠다, 홀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걱정 없겠다, 결혼하기에 적당한 남자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보면 볼수록 매력 덩어리이긴 하더라고요. 4개월 만에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진심으로 그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갖춰놓은 그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저 또한 일을 더 많이 받아 돈을 모으고 있었고요.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뭔가 땅땅한 느낌? 어른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다부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세구나. 아들이 이뤄놓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뽐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남자의 경제력 그리고 알뜰함 인정합니다. 저와 동갑내기인데 저와 비교해서 이뤄놓은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긴 했으니까요. 자잘한 이야기를 하다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남자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혼수 같은 거 할 필요 없다고. 이미 다 장만해 놓았고 그냥 저런 사람은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요. 하물며 수저 젓가락까지 다 있는 집이니 정혼수를 하고 싶으면 신혼부부니까 고운 이불 하나만 해가라 하시더군요. 혼수도 필요 없다. 집도 마련되어 있고 가전제품들도 이미 가득 들어차 있고 하물며 수저 젓가락까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남자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봉 잡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의 어머니가 제게 그러더군요. 혼순 필요 없으니 차라리 돈을 좀 달라고 말이죠. 남자의 어머니가 바랐던 건 바로 예단비였습니다. 당당하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었거든요. 혼순 다 필요 없어요. 다 했는데 뭘 해와? 괜히 돈만 버리는 거지. 그냥 예단비를 넉넉히 줘요.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뭐 결혼이라는 것이 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쪽에서 너무 치우쳐서 하다 보면 나중에 분명 말 나오기 마련이에요. 나이 어느 정도 있으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먹죠? 우리 아들이 해가는 만큼 며느리 되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값, 가정값에 버금가게 하라는 건 아니고 딱 1억 정도면 되겠네요. 그 정도면 집 있겠다. 살림들 다 들어가 있겠다. 우리 아들이 마련해 놓은 건 비할 바 못 되지만 대충 티는 낼 수 있겠네요. 1억이란 돈 우선 제겐 없었죠. 당황하긴 했지만 남자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 있는데 아무것도 해가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 말 나올 것이고, 그리고 거저 결혼하는 여자들 나중에 씹살이 하고 암튼 볼상사나운 꼴 보는 건 맞잖아요.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남자 어머니가 1억을 요구한다. 이미 집도 있고 신혼살림 다 마련되어 있으니 예단비를 넉넉하게 달라고 한다. 그랬더니 엄마도 계산기 두드려 봤겠죠. 1억이란 돈 매우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집 입장에선 손해날 건 없다는 게 엄마의 판단이었습니다. 엄마도 흔쾌히 마련해 보겠다고 했고 이런 건 엄마와 남자의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 남자와 저는 정식으로 마련할 상견례 자리 외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어머니들끼리 말씀을 좀 나누시라고요. 전화 통화보단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남자의 어머니 성격만큼 저희 엄마 또한 단호한 사람이기에 믿는 구석은 있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와의 기싸움에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말이죠. 그날 저녁 엄마는 남자 어머니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 알아 누웠습니다. 엄마의 말만 듣고서 판단할 수 없지만 남자의 어머니가 1억이 아니라 예단비로 2억을 요구했다 하더군요. 분명 저한텐 1억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2억이 되었을까 하는 찰나 남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자기 엄마가 소리 지르고 이 결혼 못 시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요. 당신 어머니 뭘 어떻게 하신 거야? 우리 엄마 지금 난리 났어. 이 결혼 안 시키겠대. 1억이 많다고 하셨다는데? 지금 아들 가지고 장사하냐고? 좀 말 좀 조심히 하시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우리 엄마 지금 알아 누웠어. 오자마자 말도 안 하고 머리 싸매고 누웠다고. 그럼 당신 엄마는 1억이 아니라 2억을 요구했다며. 무슨 소리야? 무슨 2억을 요구해?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다들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나 이번 주에 서울 올라가니까 그때 이야기하자. 우선 나는 우리 엄마 달래볼 테니까 당신은 당신 엄마 달래보라고. 이게 무슨 난리 번거지인지. 정말 골치 아프게 생겼네. 엄마의 말을 들어보면 그랬습니다. 그렇게 남자의 어머니가 거들먹거렸다고 하더군요. 있는 자랑 없는 자랑 다 하는데 너무 꼴사나워서 자기도 제 자랑 좀 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잘난 딸이 취집을 하려고 하는 거냐며 비아냥댔다고 합니다. 사실 취집이 맞긴 한데 엄마 입장에선 자기 딸 비난하니까 열이 받았을 것이고 남자 어머니와 맞받아 치다가 결국엔 1억이 2억이 되었고 자기 아들이 잘났네, 자기 딸이 잘났네, 혹은 우리가 믿지는 장사네 어쩌네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었죠. 이걸 어찌 해결을 해야 할지 허심탄회하게 엄마들끼리 만나 대화 나누길 바랐었는데 결국 감정 다툼만 하고 왔더라고요. 그 다음날이 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아침부터 전화를 걸었는데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 사정은 이렇다. 너희 집 사정은 어떠하냐.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했던 거였는데 전화를 받질 않으니 어찌나 답답하던지. 결국 저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지방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주소는 알고 있었기에 무작정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였죠.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달리고 달려 남자친구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시간 동안 운전하는 동안 계속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었는데 남자친구의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남자친구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무작정 기다릴 순 없고 요즘에 지은 신축 아파트는 아니었고 복도식 아파트였지만 외관도 깔끔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보고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면 제가 엄청 속물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 속물. 혹시나 남자친구가 집에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서요. 그리고 그런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남자의 어머니가 지금 잔뜩 골이 나 있지만
나는 지금 미래의 내 집일 수도 있는 문 앞에 서 있다. 내 초인종 소리, 내 현관문, 그리고 내 아파트. 띵동, 띵동, 띵동. 그런데 갑자기 문이 철컥하고 열렸고 제 앞엔 머리는 잔뜩 헝클어져 있고 눈에는 눈곱이 잔뜩 낀 그리고 파자마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호수를 잘못 알았나? 확인해보니 맞았습니다. 내 미래의 집, 나의 신혼집, 내 잘난 남자친구의 집,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니 내 집이기도 한 우리의 스윗하우스. 그 스윗하우스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옷차림과 외형을 가지고 있는 웬 소도둑 같은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데 서로 동시에 "누구세요?" "헐 당신은 누구신데요?" "저는 땡땡땡인데요." "그럼 아가씨는 누구세요?" "저는 땡땡땡의 여자친구인데요." "여기 우리 남자친구 집인데." "혹시 남자친구 친구예요?"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힐 노릇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남자는 남자친구의 상사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었고 일주일 동안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에 감사를 위해 파견 근무 나왔다 하더군요. 어제까지 잠도 못 자고 일을 했는데 아침부터 초인종을 눌러 너무 짜증이 났다며 소도둑놈 같은 남자는 제게 주소를 하나 알려주며 그곳으로 가면 남자친구가 있을 것이라 하더군요. 아마 소음 속에서 일을 해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너무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정말 매너 없는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서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처자빠져 자고 있으면서 내가 집주인의 여자친구라고까지 밝혔는데 마치 저를 쫓아내듯 여기로 가보세요 라고 재수없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아니 제가 회사로 갈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남자친구 일 끝나면 집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상사이신 건 알겠는데 좀 예의가 없으시네요. 지금 제 남자친구 집에 계신 건데 어떻게 무한한 감정 하나 느끼지 않을 수가 있죠? 아, 피곤하셔서 그런 거라 생각할 테니 전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제 말에 남자는 정말 귀찮고 무기력하게 그리고 짜증까지 잔뜩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창피했고 쥐구멍에라도 기어 들어가고 싶었고 그리고 남자와 남자의 어머니를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아, 이 아가씨가 뭐라는 거야? 여기가 왜 땡땡땡 집입니까? 아가씨, 여기 우리 회사 기숙사예요. 파견 나온 직원들 묵는 숙소라고요. 아, 답답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얼른 가봐요. 회사에 땡땡땡 있을 테니까. 멀쩡하게 생겨서 뭔 쉰소리 저렇게 하고 있어. 아씨, 짜증나. 잠 다 깼네. 아, 이게 무슨 소리인 거지? 남자친구의 집이 아니라고? 회사 숙소라고? 분명히 자가라고 했는데? 저 소도둑 놈이 나한테 공가르치고 있는 거겠지. 아니면 지금 나를 놀래주려고 쇼를 하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걸터 앉아서 넋을 놓고 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였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 모두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게 뭐냐, 저 사람은 뭐냐, 농담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남자친구의 반응이 좀 이상한 겁니다. 왜 말도 없이 내려왔냐는 둥, 내가 서울로 올라가겠다 하지 않았냐는 둥, 혹시 뭐 실수한 거 없냐는 둥. 이 새끼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아, 뭐야, 실수한 거 없지? 그분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말 실수한 거 없지? 아, 씨, 짜증나. 말도 없이 갑자기 내려와선 뭐 하는 거야? 사람 일하는 곳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반응 이거 뭐야? 지금 내가 실수를 했다는 거야? 저 사람 누군데? 그리고 당신 집이 아니라 회사 숙소라고 하던데? 당신 집이라고 했잖아. 아니면 지금 내가 호수를 헷갈린 거야? 아, 정말. 회사 숙소 맞아. 내가 결혼하고 나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 거기 숙소 맞아. 그런데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만 빼고 나 혼자 살아. 서울에서 다른 직원들이 내려오긴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만 묵고 나 혼자만 사는 곳이라고. 다른 직원들도 그냥 내 집이라고 부르는데 뭘. 뭐? 숙소라고? 네 집이 아니라? 네가 산 네 집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해준 숙소라고? 맞아. 왜 그렇게 소리를 높여? 그 숙소 내가 이 회사 나가기 전까지 제공되는 곳이야. 난 회사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내 집이나 다름없지. 그리고 서울 이사님하고도 이야기 끝내 놓았고, 나는 이 회사를 나갈 생각 없다. 그냥 이 연봉에 저 집에 사는 걸로 충분하다. 그럼 영원히 이곳에서 근무하겠다. 이사님이 항상 그러셨거든.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사용하라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여자 하나만 데리고 와서 살라고. 나 이거 특혜 받는 거야. 일종의 회사 복지라고. 안 그럼 이 지방에 시골에 나 같은 젊은 사람이 붙어 있겠어? 내 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곳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정말이야.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놈이라고 욕을 했고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거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속물인 여자가 된통 당한 거였으니까요. 운전할 기운도 없었지만 만일 그곳에 있으면 일 치를 것 같아서 저는 겨우 서울로 올라왔고 엄마가 남자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와 동일하게 저도 머리 싸매고 눕게 되었습니다. 엄마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전 힘없이 자가가 아니야. 그 집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래. 회사 나가기 전엔 그 집에서 살 수 있는데 그 사람 회사 나갈 생각 없으니 영원히 그곳에서 살면 된대. 그래서 자가라고 했대. 가끔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럼 한 공간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였나 봐. 엄마, 나 어떡해? 나 망한 거지. 엄마는 미친 듯이 날뛰면서 전화기를 찾았고 미친년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의 어머니였겠죠. 자가도 아닌 주제 회사 숙소를 자가라고 속이더니 게다가 2억의 예단비를 원했냐고 쳐 죽일 년이라고 너 어디냐고 당장 쫓아가서 아작을 내어 주겠다고 아니 니들 공갈죄로 고소를 하겠다느니 경찰서에 지금 가겠다느니 112에 신고를 하겠다느니 부산을 떨었습니다. 머리가 더 울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대요. 쪼르르.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것이었고 속물 근성으로 사람 만나니 결국 나보다 더 속물이고 엉망인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소리치고 있는 엄마도 볼상 사나웠고 그냥 우리 모녀의 잘못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화는 났죠. 이렇게는 끝낼 수 없다. 조금 흠이라도 내어야 내 직성이 풀리겠다 싶었습니다. 엄만 슬퍼했다가 이를 갈았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제게 얼른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 남자의 집으로 가자고요. 이것들 면상에 오물이라도 던지고 와야 요한이 없지. 이러다간 제 초상, 엄마 초상 다 치를 것 같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남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만 제 전화를 받더니 다짜고짜 어딨냐고 그랬더니 남자가 집에 와 있다고 했나 보더군요. 아마도 제가 올라오는 거 뒤쫓아왔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딱 기다리라고 지금 출발하니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의 역생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자의 집으로 향했고 가는 도중 엄마는 계속해서 씩씩대더니 그러더군요. 그 옆편 애가 큰 소리로 뭐라 했는 줄 아냐고. 딱 기다리고 도망가지 말라 했더니 와볼 테면 와보라고. 누가 겁낼 줄 아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 정말 앞뒤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화가 나면 막무가 낸 사람이었죠.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어요. 엄마가 가서 괴랄맞게 굴면 헤어지자 어쩌자라는 말할 필요 없이 정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엄마는 남자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머리끄댕이 잡았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어요.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늘어지고 쌍욕을 하고 이딴 것들이 다 있냐고 핏줄 터져라 소리 질렀는데 그러다가 엄마 생각엔 자기가 좀 밀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결국 엄마는 진상 중에 진상짓을 했습니다. 바로 남자의 집 거실에 한참 머리끄댕이 잡고 쌍욕을 하는 도중 갑자기 남자의 어머니를 밀치더니만 주섬주섬 옷을 만지더니 갑자기 주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집 거실에 그것도 한가운데 똥을 쌌습니다. 똥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그리고는 그 똥을 짚더니 남자와 남자 어머니에게 문대려고 했습니다. 결국 문댔죠. 엄마의 똥을 남자와 그 남자 어머니에게요. 진상이죠. 딸은 속물. 엄마는 남의 집 거실에 똥 싸는 진상. 고소를 한다 어쩐다 했지만 남자와 저의 만류로 어른들 싸움은 끝이 났고 저희 또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시는 목소리 듣고 싶지 않은 남자나 전화통화도 안 했었는데 그 남자가 제게 카톡을 보내더군요. 제가 속물이라 속물 근성의 사람들과 엮였던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했습니다. 그 집 자기 거라고. 회사 그만둘 마음 없기에 자기는 이 집에서 좋은 여자 만나 다시 결혼을 할 거라고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그런 여자를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집에 들인 가구들, 가전제품들. 과연 저런 사람인데 저걸 자기 돈으로 했을까? 감사하러 온 사람한테 벌벌 기는 것 같던데
뭔가 좀 수상한 게 있지 않을까? 직장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감시받을 일이 없으면 게을러지고 또 눈속임이 가능하면 뒤에서 살살 빼돌리는 그런 습성들. 남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지방이라 무시하지 말라고. 뒤로 빼돌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긴 이 회사에 그리고 이 지방에 뼈를 묻을 것이라고. 남자의 서울 회사로 저는 장문의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숙소를 자기 집으로 소개를 하고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는 남자. 이런 꿍꿍이가 있는 사람인데 뭔가 하나라도 걸릴 것이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소소한 횡령건이라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 밑져야 본전인 심정으로 그리했죠. 그리고 한 6개월 후쯤인가 남자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남자는 그 회사를 잘렸습니다. 제 감이 맞았죠. 아무도 감시를 안 하니 횡령을 한 거였습니다. 평생 뼈를 묻겠다 했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있어야지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자가라고 속이고 결혼할 수 있을 텐데 아, 이 남자 또 어딘가를 헤매고 다니겠죠? 숙소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를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